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불빛 하나도 귀한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최근까지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밤이면 촛불을 켜놓고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5년 전부터 인근에 수력발전소가 세워져 암흑천지였던 마을이 밤이면 불빛으로 환해졌는데요. 이제는 밤이 돼도 촛불이 아닌 전기불을 밝히고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뒤늦게 보급된 전기는 생활을 바꾸고 그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Kita berharap kedepannya kita kesini agar listrik masuk biar anak-anak juga bermainnya lebih senang karena terang, karena ada listrik, lebih ceria semua. 이 나라의 부흥을 상징하는 듯 우리나라 지하자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석탄의 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척되고 있습니다. 불과 6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또한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석탄 산업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았는데요. 우리나라 유일의 부존 자원인 석탄은 국가 기관 산업의 핵심 연료로 사용되며 경제개발 시대를 이끈 성장 동력이 됐습니다. 우리 석탄을 통해서 우리 철이라든 광물이라든 이쪽으로도 많은 이렇게 유사한 산업들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이런 문화에 정말 큰 영향을 줬고 그걸 베이스로 또 이렇게 부가적인 그런 산업들까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획기적인 그런 다이아몬드였죠. 충남에는 산업화의 1등 공신인 석탄 화력발전소가 전국의 절반가량이나 들어서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보령시는 충남 전체 에너지 발전량의 32%를 담당하며 전력 공급 기지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보령을 비롯한 충남 지역에서 밝힌 불이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을 앞당긴 셈입니다. 하지만 화석연료의 과다한 사용으로 지구는 몸살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면서 미세먼지와 홍수, 산불 등 다양한 기후재난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전 지구적으로 CO2의 농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평균 기온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큰 재앙을 맞이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것이 큰 이슈가 되었고 전 세계는 지금 새로운 에너지를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구하기 위한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수소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가장 가볍고 무해하면서 무궁무진한 수소. 보령시는 지금 수소도시로의 대전환을 준비합니다. 독일 북서쪽에 위치한 공업도시 에센. 이곳에 도예가 이영재 씨의 공방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20대에 독일로 유학 온 후 도예를 순수미술의 위치로 끌어올렸다는 평을 받아온 이영재 도예가. 사발과 방추 항아리 등 자신만의 독특한 해석을 통해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그가 작업을 하는 이 공간은 아주 특별한 곳에 있습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독일이 그런 큰 나라로 탄생할 수 있게 만든 곳이 바로 여기니까 제가 여기에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행복한 거죠. 이영재 작가의 공방은 과거 독일에서 가장 큰 탄광이 있던 곳입니다. 1847년 설립된 후 1986년까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석탄을 채굴하고 제조한 졸페라인 탄광이 바로 이곳에 있었는데요. 졸페라인 탄광을 중심으로 에센 지역에는 석탄과 철강 산업을 주력으로 한 루르 공업지대가 발달했습니다. 1970년대까지 루르 공업지대는
라인강 지류를 활용한 물류 운송을 토대로 독일의 경제 부흥을 이끌었는데요. 라인강의 기적이 이루어질 때 졸페라인 탄광의 석탄이 큰 디딤돌이 됐던 겁니다. Nachdem dieses kleine Bergwerk im Jahr 24.000 Tonnen Steinkohle gefördert hat, wurde 1928 bis 1932 direkt neben dem kleinen Bergwerk das größte und modernste und innovativste Steinkohlenbergwerk der Welt gebaut. Und Sie müssen sich vorstellen, die technische, die maschinelle Entwicklung war so schnell und war so gigantisch, dass an diesem Bergwerk 20.000 Tonnen Kohle am Tag gefördert wurden. 석탄에서 채취한 코크스는 철의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했는데요. 루르 공업지대는 석탄 산업을 바탕으로 제철, 기계, 화학 공업을 크게 발달시켰으며 독일과 유럽의 산업혁명을 주도했습니다. In der Blütezeit dieses Bergwerksstandortes und der Kokerei haben hier auf dem gesamten Komplex um die 8.000 Menschen gearbeitet. Und dieser Standort hat sozusagen den Reichtum für die Umgebung, für die benachbarten Regionen, für die benachbarten Stadtteile. 1800년 초부터 시작을 해서 폴란,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일을 했던 거예요. 광부로. 이곳 에센 지역은 60여 년 전 우리나라의 파독광부들이 처음 터전을 잡은 곳이기도 합니다. 경북이 고향인 천명윤 씨. 대학을 졸업한 후 독일로 건너와 이곳 탄광에서 청춘을 바쳐 일을 했습니다. 1971년도 2월 10일에 왔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하여튼 한 푼을 더 벌어가지고 보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마스크를 원래는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너무 더우니까 마스크도 안 하고 그러죠. 그리고 원래는 옷을 입고 하게 돼 있는데 더우니까 훌렁 벗고 일을 한다고요. 결코 낭만적이지는 않죠. 그때는 그런 거보다도 오늘 무사히 보냈구나. 그 다음도 어떻게 잘 보낼까. 오직 그거밖에 없죠. 파독광부들을 비롯해 일자리를 찾아 세계 각지에서 찾아온 노동자들로 번성했던 곳. 하지만 1980년대 들어 석탄 산업이 급속히 몰락하면서 이곳에서도 탄광과 제철소의 폐업이 속출했습니다. 졸페라인 탄광은 이후 1986년 에센 지역의 290개 탄광 중 가장 마지막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탄광 산업이 중단된 이후 사람들은 떠나야 했고 도시는 쇠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에센시는 석탄으로 번성했던 옛 기록을 지우지 않고 역사성과 정체성을 지닌 문화 공간으로 되살렸습니다.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됐고 연간 180만 명이 찾는 문화도시로 거듭났습니다. Menschen haben eigentlich Angst vor Wandel, weil sie trauern dem nach, was sie verloren haben und wissen nicht, was die Zukunft bringt. Deshalb ist es so wichtig, dass die Menschen an Orte kommen können, wo sie sehen, Wandel geht, wo sie Mut fassen können und wo sie Zuversicht haben können, dass mit einer Vision, mit Tatkraft Zukunft zu realisieren ist. 아름다운 풍광과 청정한 자연이 살아있는 충남 보령시는 우리나라 최대의 휴양지입니다. 여름이면 머드 축제로 세계인을 불러 모으고 최근에는 해저 터널이 개통되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죠. 그런데 과거에는 보령하면 석탄의 도시였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보령은 석탄층이 발달돼 있어 서해안 최대의 탄광지대로 손꼽히던 곳입니다. 특히 성주면, 청라면, 미산면 등 세 개 면을 중심으로 80여 곳의 광산이 들어서 있었는데요. 보령에서 생산된 무연탄은 연간 150만 톤에 달했으며 우리나라 석탄 생산량의 10%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1970년대, 80년대, 특히 1980년대가 보령 탄광이 전성기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탄광이 80여 개 이상 되다 보니까 탄광 근로자가 많았고, 당연히 보령 지역에 났던 석탄은 지역의 화력발전소로 주로 많이 넘어가서 전기 발전에 많이 쓰였고요. 그리고 건설 현장에도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경기나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석탄 수요가 줄어들면서 정부에서는 1989년 석탄산업 구조조정 정책인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을 시행합니다. 얼굴이 탄 때 묻은 게 참 나 같아네 꼭. 자, 저 사진도 늙었어. 나도 늙고 집도 늙고 다 늙었어. 석탄 산업이 전성기던 시절,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몰리면서 이곳에는 자연스레 탄광촌이 만들어졌는데요. 좁은 땅에 오밀조밀 들어선 사택에는 온종일 사람들로 북적이며 활력이 넘쳤습니다. 낮이 없던 것이 하루 저녁에 집이 돼서 그 이튿날 집으로 나온다고. 월세가 문제가 아니고 월세를 받고 들어갈 집도 없고, 와서 우선 막 그냥 살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요작 조금 이렇게 늘려서 얼른 떼우적 쳐놓고서 방 만들어 놓고 자고 그런 거예요. 탄광이 문을 닫고 사람들이 떠나자 탄광촌은 폐허가 됐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떠들썩했던 거리도 한산해졌고, 고된 일을 마친 광부들을 따뜻하게 품어줬던 보금자리도 텅 비었습니다. 영화로운 시절은 기억 속에만 남아있고, 그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참 쓸쓸하게 한이 웃고, 참 옛날에 지내던 그 생각이 되살아나서 더 마음도 쓸쓸하니 참 슬픈 생각이 들어갑니다. 석탄 산업의 퇴출은 시대적인 흐름상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탄광이 폐쇄되면서 심각한 인구 유출을 겪어야 했고, 인구 유출의 아픔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2020년 보령 화력발전소 1, 2호기가 폐쇄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보령시를 떠났습니다. 게다가 오는 2026년에도 보령화력 5, 6호기가 폐쇄될 예정인데요. 보령시는 지금 또 한 번의 위기를 앞두고 있습니다.